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는데요. 제가 회사에 출근하는 6시 30분까지 그 2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꼬박 3년째 새벽 3시 50분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자기계발 활동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하게 되었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알람은 새벽 3시 50분 그리고 5시, 6시 10분 이렇게 3번의 기상 알람이 맞춰져 있습니다. 횟수로 3년째 이것을 지키고 있는데요. 일주일 기준으로 6일은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3시 50분에 기상을 했는데 올해 초부터 부모님들이 잠을 좀 많이 자야 된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은 좀 늦게까지 자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일요일은 6시나 7시에 일어납니다. 사실 일요일에 일어나는 6시도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반 정도의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출근을 하는데 이 시간을 좀 더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시간이 정말 알차고 시간을 더 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저는 이 새벽 시간을 버리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드신 것처럼 저 역시 새벽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는 시험 기간인데 그 전날 너무 잠이 와서 공부를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럴 때 간혹 새벽 4시나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시험을 보러 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건 굉장히 간헐적이었습니다. 물론 대학생이 되어서는 밤을 새서 술을 마신 적은 많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루틴들은 벼락치기 공부의 일환이었겠죠.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새벽에 6시 조금 넘으면 자녀들을 깨웠기 때문에 저는 늦잠을 자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그랬어요. 제 아버지는 부지런함으로 따지면 타의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뒷산에 등산을 하시고 와서 샤워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거의 매일을 그런 루틴으로 사셨는데요. 저는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이 루틴이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몇 년 동안은 새벽 5시, 5시 반 이 정도에 일어나서 활동을 했었고요. 옆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제 수면 시간을 추적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이 들어서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는 이런 항상 똑같은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옆에 트렌드를 보시면은 2017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수면 시간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면 시간이 올해 초까지는 최대 3시간 30분? 하루에 최 4시간을 자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그런데 올해 초 이후로는 수면 트래킹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게 이 데이터가 자꾸 축적이 되면 제가 이걸 자꾸 더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트래킹을 껐지만 이 트렌드의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하루 5시간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5시간은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냐고요? 물론 피곤하죠. 그런데 이것도 한 달, 2달, 6개월, 1년, 이제 2년, 3년이 되고 나니까 피곤함도 가셨습니다. 이제 몸의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면 굉장히 졸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15분 정도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데요. 제가 점심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졸린 순간이 오는데 그때 엎드려서 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빨리 잠이 드냐면 제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큰 숨을 쉬면서 숫자를 셉니다. 1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이렇게 숨을 세는데 5번을 넘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골아떨어지고 참 특이한 게 누가 깨우지 않아도 15분이 지나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나면 오후 업무 시간을 굉장히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요. 머리에 청량감이 돈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잠깐의 이 낮잠이 오후 시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만들어줘서 저는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엎드려서 잔다고 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 회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다행스럽게 그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루틴을 통해서 낮에 피곤함을 가시고 업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신입사원 때 회사 CEO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강연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골프 연습장으로 가서 골프 스윙 연습을 1시간 동안 하고 스트레칭과 운동을 잠시 한 다음에 사우나를 끝내고 출근하는 시간이 6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 사장이다 보니까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회식이나 석식 자리가 너무 많아서 퇴근 이후에 운동을 도저히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렇게까지 해야 삼성의 사장이 될 수 있나 라고 했지만 어느덧 제가 지금 그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장이 될 거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제 새벽 루틴은 이렇습니다.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납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10분 명상, 그리고 스트레칭, 스쿼트 100개, 팔굽혀펴기 60개 이렇게 하면 몸에 굉장히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샤워가 끝나고 여기 이 목여제라고 하는 이 서재에 앉는 시간이 4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내려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독서를 합니다. 5시 반부터 알람이 울리는 6시 10분까지 40분 동안은 글을 씁니다. 제가 브런치나 블로그에 매일 글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시간을 픽스 시켜 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글 한 편이 써지는 거죠. 물론 마무리 못한 글은 회사 업무 중에 나는 짬이나 퇴근 후에 생기는 짬에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6시 10분 알람이 울리면 옷을 갈아입고 회사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6시 30분에 출근을 하는데요. 저는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 시간에 출발하면 차가 막힐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고정되고 그렇게 해서 회사 식당을 들러서 테이크아웃 메뉴를 하나 챙겨서 책상에 앉으면 6시 45분에서 6시 50분 이 시간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업무 파악과 그날의 업무를 준비하는 거죠. 이 루틴이 저의 새벽 루틴입니다. 제 업무 특성상 아침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고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보통 8시 정도까지 출근을 하게 되면 수면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지만 저는 집에서 6시 30분에는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새벽에 2시간 정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머릿속을 비우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독서를 하고 글을 쓰는 시간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제 생각이 닿는 이곳 저곳에서 제 호기심은 점점 채워집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야근이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회사에서 야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 야근 많은 걸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최근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업무의 강도를 높이고 일찍 퇴근하는 문화로 빠르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녁 6시나 7시 이후에는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보통 늦어도 6시에서 7시 전에는 퇴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회식이 있는 날도 회식을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늦어도 9시, 10시 전에는 집에 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다음날 일상 루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매일 꾸준하게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침형 인간이 된 것은 회사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 의지가 5할은 넘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내는 힘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일주일에 6일간 매일 새벽 2시간을 활용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오롯이 자기계발에 확보합니다. 그게 4주가 모이면 48시간입니다. 이틀이죠. 4주면 한 달이니까 한 달 중에 이틀에 자기계발 시간을 확보하는데 이게 1년이면 24일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시간들을 합하면 1년 12달 중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자기계발에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벽 2시간을 활용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1년 12달을 살지만 저는 거기 플러스 한 달을 더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치인 거죠. 그만큼 하루에 2시간은 무서운 양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1만 시간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루에 2시간씩 자기계발에 활용하면 17년 정도가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게 티핑 포인트를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쑥 올라가는 그 지점을 저는 1만 시간을 채우지 않고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르고 있는 이 시간에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그 흐름에 올라타기는 어려운데요.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 쭉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간의 힘이고 습관의 힘이며 꾸준함의 힘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팁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일찍 일어나겠다는 그 생각의 전환 이전에 자신의 삶의 시계를 1시간 또는 2시간, 짧게는 30분이라도 쉬프트 레프트 시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런 생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습관의 본질하고 맞닿아 있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하루를 살던 사람이 1시간 쉬프트 레프트 시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살면 됩니다. 수면 시간은 똑같이 확보되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밤 1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SNS나 뉴스나 유튜브를 보는 것이 다일 겁니다. 그 시간을 쪼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잠을 자자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1시간을 확보하면 새벽 시간에는 SNS도 멈춰 있고 여러분들의 뇌는 굉장히 맑게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계발을 한다면 아마 굉장히 밀도 높은 자기계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스템에 자기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시스템의 힘을 믿으셔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멋진 자기계발을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침형 인간이 된 그 과정과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괜찮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참,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구독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남들보다 느리게 가고 있지만 분명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구독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